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3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이제는 아날람 식구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페미니스트 이서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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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주 뵙나요? 좋아요. 이제 멤버 같아요. 네. 고정이셔. 벌써 세 번째신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천사 같을 것 같다는. 옛날에 동화책 보면은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는 있었죠, 제가. 그래요? 나서는 없어요, 이제. 왜 아이들의 환상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없었는데. 어른들 철수와 영희도 환상이잖아요. 철수는 영희 말 잘 듣고 영희는 현명하고. 왜 애들은 그냥 순수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도 애기들을 겪었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추억 보정. 야, 그거는 우리 어른들의 미스테리지. 추억 보정 너무 심한데. 추억 보정이죠, 뭐. 그러니까 애들이 말 잘 듣고 착하게 크면 좋으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사실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아이들도 어른처럼 사악하죠. 우리는 소년소녀의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한 비밀을 들춰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습까지도 슬쩍 들여다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성장기의 어두움 특집입니다. 1부는 소녀들의 심리학, 2부는 소년의 심리학입니다. 둘 다 책 제목이고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성장기 어둠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요즘에 유행하는 여성 남성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만한 얘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장기에 어떻게 이제 소녀가 자라는가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둘째는 소녀와 소년을 이제 짝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셋째는 이거 약간 미묘한데 사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쪽 팟빵에 네. 연령대별 순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모든 여성들은 다 들어요. 순위가 높아. 근데 20대, 30대 남성분들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페미니즘 특집을 하는데 일견의 그 어떤 남성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여성 친화적이다. 좋게 말하면 여성 친화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여자를 앞에 세워서 여자들에게 장사를 하고 남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난 남심을 달래려. 여러분이 왜 그런 어른, 소년, 청년, 남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도 따로 준비를 했다. 하려다 보니 이 근원을 찾다 보니 이게 이제 이런 책들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저희 팟캐스트를 듣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의 어린 시절까지 돌아가서 알아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이서영 작가님 생각하시는 무슨 굴착 작업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좀 준비해봤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그 소녀들의 심리학 이게 의외로 재밌는 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녀를 성별을 나눈 것도 잘 없고, 왜냐면 이게 최근 경향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게 너 잘 걸렸어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잖아. 사실 뭐 여자애들은 그런 것 같아라든가 남자애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여자애들은 그런 것 같아 잃어버리면 학부형들이 이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애들은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했냐면 남자애들은 다 바보지 라고 얘기했다가 네. 선생님이 다른 분이 엄청 뭐라 그랬거든. 그런 태도로 지금 애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게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 8, 90년대까지 사회학이 우위에 있을 때는 감히 이런 책이 못 나오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유전학이나 인류학이 과학적 그 단계에서 여자와 남자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뇌 구조가 다르다든지 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나서 그게 최근에 융복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경향성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어떻게 제기한 의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미료가 몸에 무해하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거 먹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걸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 책들이 좀 신선하다. 네, 그런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우 느끼해. 너 진짜야.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다. 남성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거. 저 표정 뭐야? 그리고 왜 날 보면서 여기 남성이 한 명밖에 남성이 없어. 당신밖에 없잖아. 자, 뉴스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 남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었어요.
이서영 작가님 출연하신 방송분을 듣고 나서 전혀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도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버럴림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리버럴림과 비교해 보면 이거 목소리의 힘인가? 그럼요. 목소리 힘이죠. 예. 생각해봐. 요즘에 엊그저께 그 뉴스룸에서 손석희 씨가 화냈다며 기자한테 약간 민감하게 준비 안 됐으면 뭐 취재 안 됐으면 뭐 준비 안 됐으면 그만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근데 그걸 리버럴림 했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게시판에 오늘 손석희 씨 조금 짜증 많이 나는데 예민하네요라고 안 나왔는데 그렇게 안 쓴다고. 안 나오지. 이거 이런 사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생방에서 잘하면 노동 탄압 아니냐. 그죠. 그렇지. 사장님 폭주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목소리에 게 중요합니다 이거.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말 하는 거를 리버럴님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 우리 방송. 들으시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기 출연분도 안 듣는. 그건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들으셨더라 그때. 두 번째 뉴스.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책 제목이었죠. 옛날에 책 제목도 있었어요.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날 기준으로 지난주에 사연을 받았는데 소녀들의 심리학과 기가 막히게 매치되는 사연이 진짜 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래 조만간 그 주제를 우리가 풀려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계시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에너미 했다 스테이트처럼 우리 모두가 감시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덕분에 잘 됐다. 그러면 좀 땡겨서 이 얘기를 해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맞아. 이제 하루니아진 저한테 왔어요. 샘플이요? 사장님이 네. 보내셔서. 드셔보셨어요? 이게 원래 네. 건강식품이란 건 그냥 약간의 그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내가 먹고 그렇죠. 왠지 좀 좋은가? 왜 비타민제가 비싼 오줌 누는 거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지. 사람들이. 약이라는 게 의사분들이. 효과가 보려면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이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건강식품이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약을 파는 것 같지만 제가 먹고 효과를 봤습니다. 무려. 일단 내가 이 골골한 내가 네. 효과를 봤다라는 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근데 거야. 대표님 진짜 오늘 좀 눈이 또링또링 하세요? 진짜 아침에 눈이 번쩍 뜬다니까. 오늘따라 머릿결도 좋아 보여?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랄까 하여간 여러 가지 좋았어요. 대표님 만나고 지금까지 대표님 눈이 대체로 죽어 있었잖아요. 지금 눈이 살아 있어요. 오늘 아주 오늘은 생선 같지가 않아. 근데 포유류 그렇게 같아. 진짜 안 피곤해요 먹고 나니까. 굉장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사람한테 영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과로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단 하루 만에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좋냐면서 저도 너무 느껴보고 싶다. 주변인들에게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거는 다단계인가요?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샘플을 통해서 눈 봐줘 초롱초롱해. 더 느끼해졌어.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좋더라고. 난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사연을 풀고 그 사연에 이어서 바로 저희 1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날람 애청자분께서 사연을 듣다가 본인의 문제도 상담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다고. 근데 메일 내용을 제가 조금만 정돈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겪어보셨나요? 나한테만 나쁜 사람. 저는 겪어봤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친한 친구여서 장난이 짓궂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서로 닮았으면서도 너 못생겼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자긴 그런 적 없다고 사람 바보 만들기. 너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웃기고 바보 같다며 트집 잡는 건 뭐 그냥 그랬어요. 나도 똑같이 너도 웃기다며 깔깔대면 그만이니까요. 물론 그 친구가 함부로 행동하다가 저에게 정말 크게 실수한 적이 있긴 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이에 핸드폰 카메라를 아래로 넣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때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이냐 변태냐 당장 사진 지워라 라며 죽일 듯이 소리 지르니 사진 안 찍었다면서 변명하더라고요. 뭐 싹싹 빌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이쯤에서 인터셉트하면 여성과 여성의 관계죠. 네. 사연 보내신 분이 여성분이시고요. 문제는 고3 때였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 다른 친구들과 다 함께 학교 밖으로 뭘 먹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 전봇대에 삐끼 사진이 있는 나이트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그 친구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 이거 누구네 사연자분이죠. 내 오빠 같다. 니네 오빠 삐끼 같더라. 며 낄낄대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대체 내가 얼마나 웃으면 내 가족까지 함부로 입에 올려 욕을 보이나. 황당했던 건 주변 친구들 반응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낄낄대며 웃으니 그 친구들도 뭐야 하면서 같이 웃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넌 내가 너희 가족을 입에 올려서 욕을 하면 기분 좋겠냐.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난 지금 너무 불쾌하다고 화를 내고 자리를 썼습니다.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들은 쫓아와서 그 자리에서 웃어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바로 문자를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금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정작 그 말을 했던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들 시간쯤 되어서야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냐며 왜 그게 기분이 나쁠 일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전화했는데 또 전화는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했습니다. 넌 나에게 전혀 미안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실수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미안하다니까? 이 정도? 더 화를 돋구자는 건지. 그래서 그날 대판 싸웠고 결국 결론은 난 사과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건 네 탓으로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너 그 친구한테 사과 안 해? 좀 받아줘라. 네가 뭐라고 했길래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다고 그러니.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절 욕하는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 속에서 저는 큰일도 아니었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는 냉정하고 야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했죠. 고3이 끝나고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생전에 만나뵌 기억도 있고 왜 경조사에서 조사는 누구든 꼭 챙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거긴 가야 하지 않겠냐고 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들리더라고요. 전혀 미친년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애 앞에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셀카 찍으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고 놀더라. 헐, 제가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대놓고 욕먹을 짓을 왜 하겠습니까? 가니까 대체 제가 왜 왔냐는 식으로 눈치 주길래 먼저 일어섰거든요. 가는데 못 본 척하길래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이 뒷담화가 몇몇 친구들에게는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른 친구들에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얘기만이 진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셀카 찍고 논 미친년이라는 게 말도 안 되거니와 같이 다녀왔던 친구가 그런 적 없었더라는 말 덕분에 제 입장을 생각해주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그 친구 말을 믿어주는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 한 친구가 있더군요. 다른 그룹이어서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쟁이, 위선자,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고3 때는 강당에서 둘러싸고 욕한 적도 있답니다. 저를 보니까 본인이 겪은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미운 털 박힌 대로는 그저 씹힘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 그 친구 교회나 좀 덜 친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해요. 그래서 나한테만 나쁜 사람입니다. 아마 저 친구한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안 믿을걸요? 저는 저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24살 때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울컥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에서 벌떡 깰 정도였어요. 이제 27살. 좀 나이가 들었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이 그 울컥이 찾아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잊어지는 것 같긴 한데 옅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언제적 일을 아직까지 억울해하고 있나 싶고 이런 제 모습이 참 소심하고 찌질해요. 지난 과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잊을 수 있을까요? 털어내는 법 좀 조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사연인데요. 네.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해서요. 가해자가 얻는 실용적 이익이 있나요? 있죠. 어떤 이익이 있죠? 누군가를 멍청이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확립할 수가 있잖아요. 대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면서 대장이 되면서도 자기는 아무 피해도 안 받으면서 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죠. 농담으로 치부하면서. 주목받으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소녀들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러면은 이게 가해자는 이 피해자를 지금 사연자 같으신 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건가요? 싫어하는 거죠. 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옆에 두고 있지만 싫어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그룹으로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친한 제스처는 취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싫어하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죠. 애증 같은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그냥 봐요, 싫어하는 저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싫어하는 거면 서로 경건시하면 되는데 또 인사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 남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그룹에서 이 그쵸. 사람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죠. 같이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둘은 말을 하지 않고 둘 다 이렇게 보지도 본 앞에 없는 사람인 척하기가 특히 이 나이 때는 그게 안 돼요. 잘.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를 배척하는.
난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나는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왕따를 시킬 때 제가 이상해서 왕따를 당해 싸로 만드는 건가요? 자기는 자꾸 좋은 사람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은 왕따를 시키는 방식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보 멍청이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교 관계는 유지하면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잘 되는 거 그러면 싫은 거지. 예, 그러는 게.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기 때문에 이 사연을 보고 정리하고 위로에 답메일도 드리긴 했어요. 예, 사연 채택됐습니다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사실 100% 이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시온님과 이서영 작가님은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나요? 네. 오죠. 와요. 봐요. 그럼 남자들도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럼. 작가님이 좀 무디신가 보다. 홍 작가님이. 누가 괴롭히는데 계속 몰랐어. 알고 보니 괴롭혔는데. 아니, 남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옛날 사회가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밀려날 때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이 외곽으로 밀려날 때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살던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함께 같이 살던 아주 어릴 때는 그 홍 작가님이 생각하는 느낌으로 존재했어요. 남자들 관계가 좀 이제 남자애들이 폭력적이면 약간 그런 공격적으로 뭘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싸우거나 치고받고 우리 친구야가 됐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대부분 좀 약간 사납거나 조금 그런 친구들이 좀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중산층이 아니면 이제 환경이 바깥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럼 남는 아이들이 주로 중산층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자애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주먹을 쓴다거나 그런 류의 공격성을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제지를 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남자애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공부 좀 하는 좀 젠치한 애들이 모인 그런 그룹에서는 남자애들도 이래요.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분명히 부모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런 소리라면? 저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집은 남자애들 정도는 최대한 싸우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까졌을 때 그건 뭐 남자애들이 그런 집도 있지만 그거가 큰일 난 이거 어쩔라 그랬어라고 큰일이야라고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의 첫 세대였어요. 저희 세대가 남자애들이 싸우고 들어와도 남에게 물리적으로 가해를 그렇지. 입히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나 바로 직전까지는 아무래도 선배들이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분 남자애들은 그냥 그래도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말겠지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이 지금 여성분이 말씀하신 사연을 저도 목격을 했고 전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 목격을 했고 뭐 일단 저도 뭐 거기에 이렇게 당해본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역시 이분처럼 당했을 땐 사실 진짜 더럽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뭔지 모르겠잖아. 이게 때린 것도 아니고 사실 딱히 맞았다고 할 수도 꼬집어서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농담이었다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면은 나만 되게 소심한 사람인 네. 것 같고. 그죠. 농담에 화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소심한 사람이 남자니까 더 크게 와요. 아 네. 그럼 그렇겠죠. 예, 남자들은 뭐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네. 흔히 말 맨박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해버리면 쪼잔하게 남자 새끼가 사내 새끼 이러면서 대범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더 거대한 데미지를 걔한테 날리는 거야 자, 아마. 청취자 여러분, 맨박스라는 개념은 이서영 작가님이 저번에 마지막에 출연하셨을 때 미소진이 특집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뭘 참고해 좀 설명 좀 해줘. 괜찮아. 말을 꺼냈으면. 남자가 갇힌 박스죠. 남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대범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소심하면 안 된다.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남성 규범. 이 사회가 남성에게 강요하는 그것이 맨박스죠. 네. 뭐 미소진이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맨박스란 개념이 나왔죠. 난 굳이 이래서 한 편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이랬는데 대표님이 나의 계획을 망쳤어. 당신이야. 당신이 그랬어. 왜냐면 내가 개그가 재미없다고 난 디스 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러 다니까. 어차피 재미없어. 저랑 같이 가요. 손잡고 가 우리. 드립치기만 해봐. 네. 나랑 좀 거리를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털어낼 수 있을까 이 조언은 일부 방송 자체가 상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말미에 미루고요. 바로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테마는 여자들, 소녀들이죠. 소녀들도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들의 사악함은 보다 정밀하고 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핏 잘못 접근하면 최악의 미소진이 서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핏 보면. 여자들은 뒷담화하고 여자들은 서로 막 괴롭히고 질시하고 이런다. 여자의 적은 네. 여자다. 네. 뭐. 그리고 여자는 그렇다라는 내용을
여성 작가가 썼어. 네. 그러니까 미소진이 책으로 어떻게 보면 변절자, 토항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는 얼핏 보면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튀어나온 못이 정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원제가 바로 이 속담을 그대로 연상시키는데요. 오드 걸 아웃이라는 제목이에요. 튀어나온 못은 박아라. 혹은 튀는 연은 꺼져 정도의 뜻이고 더 의역하면 너 딱 찍혔어 정도. 이 표현은 저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 영어 프레이즈 구조상 자연스러워서 많이 쓰여온 문장을 또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부제는 The Hidden Culture of Aggression in Girls라고 해서 소녀들의 숨겨진 공격성 혹은 소녀들의 숨겨진 공격 문화 정도가 되는데 소녀들이 소녀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소녀들의 악행과 비열함은 어떤 것인지 추적한 책입니다. 여성들의 폭력은 어떻게 왜 남자보다 은밀하고 교묘한가를 다루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왜 이 책이 쓰여졌는가. 이 저자가 레이첼 시몬스라는 학자예요. 1972년생이시고 2002년 30살의 나이로 소녀들의 심리학을 발표하고 찬사를 받게 되죠. 언론과 학계에 찬사를 받으면서 인문학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학창시절에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은 기억이 있었다 그래요. 성인이 되고 나서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얘들은 나한테 이랬지 이런 걸 좀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의 심리가 궁금해서 도서관에 갔대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검색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인터넷에서도. 그래서 소녀들은 소녀들을 왜 꼭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그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이유를 자기가 직접 연구하겠다. 이 전문 용어로 담내친이라 그러죠. 야구에서. 뭐예요 그게? 감독님? 야구에서 그 메이저리그에서 네. 내셔널리그는 투수도 9번 타석에 서요. 그런데 투수가 잘 던지는데 타자들이 못 쳐서 지고 있다가 투수가 점수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던지는 경기에서. 답은 내가 친다. 그러니까 이거요? 답답해서 내가 친다. 아. 요거를 담내친이라 그래요. 근데 야구를 전문 용어라고 하기는 좀 이게 왜 전문 용어인가요? 내 말이. 그냥 은어죠, 은어. 네. 야구 게시판 전문 용어입니다. 네. 야겔 용어 이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레이첼 시몬스라는 그 작가도 저자도 답내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구해서 내가 쓰겠다. 아무도 없다면. 담내연. 답내 쓴 뭐 이런 건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당한 건 세 발에 피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슬슬 책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저는 한국어판 표지가 마음에 쏙 들어요. 이거 이성 작가님께서 어제 물어보셨어요. 이게 그 이성 작가님 평은 이게 그 표정인가요? 특유의 괴롭히면서 웃는 비열한 표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국어판 표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네. 되게 상냥하게 알뜻말뜻한.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음. 나는 너랑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는 널 괴롭히고 있다 이런 그 이중적인 게 좀 드러나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복잡한 이 신호가 그 안에 표지의 이 있었군요. 사진이요 인터넷에 돌면서 이게 남자들은 모르고 여자들만 알아보는 표정이라는 제목으로 돌았었어요. 난 못 한번. 알아봤어. 근데 그 책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표지를 보니까 뭔지 알뜰마뜻한 거야. 그 표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찾아봤는데 이거 영어판 표지 없어요. 아 그래요? 다 달라요. 훨씬 구려요. 저 영어판 역시 표지 말씀하셔서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영어판 표지는 훨씬 희생자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네. 가해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가해자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가해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영화판 표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애 뭐 이런 느낌. 여자의 뒷목 같은 거였어요. 네, 뒷목 예. 같은 거. 역시 책 디자인은 한국이 그래요? 쨍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서영 작가님께 1부 내내 이야기하겠지만 짧게 말하자면 어떤 책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소녀들이 여자 아이들이 상대방을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성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여성성을 강조하고 또 타인한테 폭력적으로 굴지 않기를 요구받게 되는데 근데 소녀 시기에는 이 여성들의 여성성이 말하자면 확립되어 나가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장되게 그걸 재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감추기를 요구받은 그 폭력성은 갈 곳을 잃게 되는데 있기는 한데 표출을 있기는 해야 한데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 굉장히 내밀하고 음험한 공격으로 치닫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런 소녀 사회, 따옴표 소녀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학교가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존재하고 당연히 긍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대 학교라는 건 사실 인류가 내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 찰나만 있었던 게 근대 학교라는 거잖아요. 절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근대 학교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란 말이죠. 지난 편에 근대 가족윤리 저희가 특집했을 때 근대 학교는 태생부터가 군사 조직이라는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병정 생산 공장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생산 나폴레옹님에 의한 나폴레옹이 만든 거잖아요. 이 병정 생산 공장으로서
나고자도 지나치게 잘라내도 그 안에서 튀어나온 못이 되는 구조를 원래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갖고 있잖아요. 평균만 맞추는 곳이랄까요? 그런 특징이 네. 있잖아. 이제 병정에서 산업전사로 생산품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자체로 폭력적이면서 또한 구성원의 폭력을 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년배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같은 커리큘럼을 강요했을 때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학원 폭력물도 많고 막 일본 만화 많잖아 학원 폭력물. 한국 만화도 많죠. 네. 예. 학원 폭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학생들의 폭력을 우리 사회의 특징이죠.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객과동물 느낌 기억하거든요. 서열 맞추기. 남자들의 세계가 네. 뭐 주먹 세면 1등이고 그리고 이제 서열 정해주면 끝이고 굉장히 그 단순 질박한 세계 있잖아요. 학기 거칠면서도. 초면은 그렇게 그 서열 때문에 그게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뭐 그거는 이제 지금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옛날로 치면 옛날에 이제 강렬할 때 말죽거리 잔혹사 그 느낌 네. 때는 강했고 정말로 학기 초에 특히 학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가 바뀔 때. 그 중에서 고, 뭐 초에서 중 이게 서로 다 모르잖아. 모르니까. 서로 다 모르잖아. 네. 그 전에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거는 서로 아니까 네. 이제 그냥 여기서 재조정인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해쳐 모여. 이거 무풍지대잖아. 네.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야 이거는. 자 시작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그치. 뭐 싸움이면 싸움, 공부면 공부,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누구는 뭘 분위기. 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제 주관적인 경험이긴 해요. 여성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신체의 물리적 힘을 1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여성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요. 드물죠. 네, 아무래도. 있기는 네. 있죠. 그거는 이제 특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반면에 남자들끼리 싸우는 건 특수 상황이라고 인식을 안 하잖아. 그렇죠. 몸으로 여성들만큼 그런 식으로 음. 인식하진 않죠. 뭐 남자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사회가 여학생들의 폭력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여학생들 스스로 은폐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본 전제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측은지심 뭐 이런 좋은 감정도 있지만 잔인함도 있잖아요. 당연히 여성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집단 내에서 내부의 적을 골라내고 고립시키고 고통을 주는 방식이 왜 남자와 다른지 먼저 이제 그것부터 이 책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첼 시몬스는 그러니까 아이는 착하고 순수하다는 어른들의 환상이 옛날에 있었지만 뭐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양순하고 평화적이라는 환상은 요새도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면서 여자인 소녀들 그러니까 거래 폭력성은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하다, 더 잔인하고 비열하다는 관념도 이 사회에 있어 왔죠. 둘 중에 네. 하나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만 해주세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줄을. 그러게요. 이 책은 이 편견들에 대해서 여성이 썼으면서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성들은 그렇다. 여성들도 폭력성이 있고 여성들이 한편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하다라고 여성이 고백을 하는 그런 책인데 이걸 더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폭력의 그런 면도 양이 아니라 있다. 네. 폭력의 양이 아니라 그 방식의 차원에서 그렇죠. 네. 양식이 다른 거죠. 방식의 차원에서 더 머리를 더 쓴다 정도? 소녀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이 책 안에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먼저 이 책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관계 지향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이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식의 관계를 요구받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는 사회적으로 자기가 뭘 요구받는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남자들도 남성이라면 이래야 된다, 내지는 여성이라면 이래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어른들이 이제 소녀들한테는 자신들한테 또래랑 사이좋게 지내고 깔깔거리고 웃고 또 서로를 챙기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착한 따옴표 여자애 이 길을 기대한다는 걸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회가 어른들이 그렇죠. 여자애들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를 그 기대를 받는 여자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죠. 알죠. 그리고 그때는 모든 걸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화의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더 빠르게 그걸 흡수하죠. 말하자면 지금 성인이 된 여성들보다 그 사회화의 기준에 자기가 속해야 한다는 강박이 훨씬 더 심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이제 빨리 나는 또래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고 사근사근하고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는 관계를 잘 맺는 여성이 되는 게 이제 자기의 사회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상이라는 걸 깨닫고 양순하고 온순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흡수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박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타인들이랑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은 자기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 내가 여성으로서 뭔가 제대로 사회화를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성인이 되면은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그래. 어쩌라고. 나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약간 이게 되는데. 그리고 뭐 자취하고 그러면 자유롭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인은 이제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덜 두려운데 발견해내는 과정 안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지 남들의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구받는 게 양순하고 온순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이런 걸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래서인가? 제가 어렸을 때 또래 여자 아이들을 보면 너무 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살가워 보이고 꼭 붙어 있고 저도 친한 친구들도 있고 저 연년생 동생도 있고 하지만 저 정도의 느낌은 남자들은 가질 수가 없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 화장실 같이 간다고 네. 표현되는 거예요. 화장실 그게 상징이잖아. 화장실 같이 가는 건 그 이유는 아직도 전 잘 모르겠으나 정말 친해 보이고 정말 살가워 보이거든요. 이런 거 그것이 어떤 여성의 호르몬적인 여성의 어떤 그 남성과 다른 뇌구조 이런 본능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의식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아까 그 소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호르몬 차나 뇌발달 차를 보여주잖아요. 네, 네.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호르몬이나 뇌발달 차에서 관계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그러니까 뇌발달이 먼저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구받는 거에서 특히나 그게 나는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솔직히 부모가 어른들이 착해야 뭐 이런 뭐 남자들도 그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남자애들은 뇌 입력이 잘 안 돼요. 인지가 잘 안 되는데 관계에서 뭘 어쩌라는 거 그냥 내가 얘를 안 때리면 그만인가 정도로 이해한다는 정도? 예, 소리 안 지르면 되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호르몬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마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들이 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사회화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눈에 잘 띄게끔 뇌가 발달이 되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요구받는 했을 때 그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성이 빨리 확립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요구받는 거 어른들과의 관계성이 확립되니까 그 어른들이 그럼 원하는 것 그 요구에도 맞춰주고 싶고 그래야지만 나와 이 어른과의 관계가 내가 그 미션을 클리어함으로써 이게 뭔가 이 사람과 나도 온당한 좋은 딸이든 뭐 좋은 학생이든 좋은 제자든. 근데 사실 그게 저 소년의 심리학 읽으면서 느꼈던 그거거든요. 사실 남자들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말 안 들은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 느낌은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지내라라고 할 때 감수성이 좀 더 그 어떤 뇌발달이 그쪽으로 더 예민한 여자아이들은 착하게 지내라는 건 뭐지? 착하게 안 지내면 미움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죠. 남자는 착하게 지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똑바로 네라고 대답해서 그 순간을 넘기면 된다. 스테이지 클리어에 가까워요. 네라고 대답하면 더 이상 어른들은 뭐라고 안 그런다. 내 자체가 한 거다. 그렇지. 내가 대답한 그렇죠, 것이 그렇죠. 한 거다. 아니 그리고 좀 더 복합적으로 가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복합적으로 가자면 이제 때리지 않았다. 우린 싸우지 않았다. 우린 싸우지 않았다. 나 싸우지 않았어. 안 때렸어. 이런 스테이지 클리어. 내가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았잖아. 그럼 이제 클리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촌 동생이랑 같이 놀 때 사촌 동생 절대 때리거나 밀어서 저번처럼 넘어뜨리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든 네라고 대답은 했으니 얘를 괴롭힐 수는 없으니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거지. 문방구에서 이제 담배를 피나요? 문방구에서 장난감 훔쳐온다든지.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그걸 사실 여자애들이 그걸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그게 더 나쁜 짓을 할수 복합화돼 있다는 없으니까. 얘기지. 네. 그 얘기보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보다 오히려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들이 이 책에서 보면 교묘하게 잘 네. 눈에 안 띄게 하는데 남자들이 눈에 띄게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사촌 동생 예를 들어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그다음 뭐라 그런지 알아? 사촌이 또 울고 있어. 그럼 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살살 밀었어. 그냥 그거야. 돌았냐고 뭐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살살 밀었는데 제가 넘어진 내가 거라고. 아까 말했던 엄마의 주의에 의한 스테이지는 그 말 그대로 내가 확 밀었거든. 소파에서 진짜. 저번처럼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저번처럼 그래서 안 그렇고. 근데 자기는 근데 그런 류 장난이 진짜 미워서 때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의 흔히 말하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서로가 몸을 쓰면서 노는 거의 네. 일환이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럼 걔가 다쳤다에 포커스를 뒀지 민다에는 포커스가 그럼 내가 살살 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와 볼래 하고 사촌 동생을 굳이 저기 소파에 올라가서 살살 민단 말이야. 그리고 또 굴러 떨어지는 거지. 남자 아이들끼리 서로 발 걸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하는 게 발을 걸어서 얘가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발을 걸면 어떻게 넘어질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각도가 궁금하다. 엄마들이나 여성들이 보기에 네. 남자애들이 1초 만에 야단 맞을 게 뻔한 저 일이 벌어지면 1초 만에 사람들한테 야단 맞을 게 뻔한 짓을 또 하잖아. 근데 바로 그게 거기에 있는다는 거지. 약간 복장 터지게 하는 그거. 예를 들어 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면 아마 걔가 지능을 좀 더 발달해서 그럼 다음에는 어딘가로 불러내서 안 뭐 이렇게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라든가 뭔가를 하는데 잘 그러질 않고 아까 같이 살살 밀었어 그런 식으로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는데 이게 남성과 여성이 보는 만화도 좀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네. 오빠가 여동생을 발로 밟았어요. 네, 저한테 연년생인 오빠가 있는데 네네. 오빠 여동생을 발로 밟았는데 그거 사실 여동생 태어나면은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얄미워가지고 그런 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동생이 아니어도 동생 태어나면 다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떤 동생이 태어나면 오빠는 여동생을 발로 밟았대요. 그때 오빠는 5살이었고요. 전 4살이었는데 저는 여동생이 어느 날 울고 있을 때 방문을 잠갔어요.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애는 엄청 우는데 방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베란다 문도 잠갔어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엄마 어떻게 난리가 났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차분하게 인형을 들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랑 인형놀이 하자 그러더래요. 그런 종류의 크리피함이라는 거죠. 이게 소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년들과 다른 섬뜩함이 있다면 그런 엄마가 식의 저기 닫지 못하면 나랑 놀아줄 거거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남자아이보다 소녀들이 사회적으로 더 예민하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되어지는 게 혼자 고립되는 상태를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혼자 있는 게 싫다라고 하는 거. 솔직히 남자애들은 혼자 잘 있거든요. 여자애들도 혼자 잘 있어요. 혼자 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혼자 잘 있는 상태로 용인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는 혼자 잘 있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는 상태라는 게 여자애들한테는 무가치한 상태, 그레이드가 다운된 상태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린 여자애들한테는 같은 여자애가 그런 무가치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걔는 다운그레이드 된 우리랑 카스트가 다른 애니까 카스트가 다르다. 처벌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보면은 다른 사회도 보면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 여자애들의 사회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처벌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애들한테는 타자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게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처벌을 행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쟤랑 다르다. 나는 저렇게 무가치한 여성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여자애로서의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갖지 못한 쟤랑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일환이 되기도 하죠. 자기의 상위 계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급이 떨어진 여자아이를 괴롭히기도 한다. 그렇죠. 약자에게 이게 쏟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강한 사람을 괴롭히는 없잖아요. 사실 사람이. 그런 점에서 그렇겠죠. 근데 누군가를 약자로 설정하고 약자로 설정됐기 때문에 괴롭혀도 된다는 네, 괴롭힐 수도 있다는 네. 이 책에 보면은 바로 그 괴롭히기, 남학생과 다른 여학생 특유의 다양한 괴롭히기 스킬이 소개돼요. 그리고 이 괴롭히기 스킬이라는 거는 자꾸 우회로를 파가지고 그저 직접적으로 빵 때리는 게 아니라 우회로를 파가지고 머리를 써서 괴롭히는 건데 이런 예들이 나옵니다. 남자친구 빼앗기.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먼저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자는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 이게 좀 미국이라서 더 개방적이라서 미국 사회가. 네. 이런 여기에서도 얘가, 잔다고까지는 안 하고 키스했다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홍자가 머릿속에 잤어? 작가님 아주 끝까지 가셨네 아주. 키스했다고 여긴 서술되어 있는데 아유 잔네 본인의 잤어요. 키스가 읽었어. 이를테면 본인 기준이라고 제가 그래요. 착각이- 키스를 하면 제가 다소 착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키스하기, 키스 이콜 이래서 우연인 척 복도에서 부딪히기. 여기서 핵심은 우연인 척이겠죠.
당연하죠. 일부러 부딪히면 나는 나쁜 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자로서 궁금한 건 우연인 척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인 척이라는 것을 피해자도 아는 건가요? 당연히 알죠. 저 이거 당해본 적이 그러니까 있는데. 그럴 거면 왜 우연인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잖아요. 응. 우리 둘만 알잖아. 그것 때문에. 그게 지나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복도에서 엄청 세게 어깨로 박아요. 박은 다음에 제가 이러면은 어떡해 미안 이러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해요 그걸. 매번 해요. 하루에 5번씩 당해요. 그때마다 너무 미안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네. 아니, 남자애 같으면 뭐가 미안해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이럴 텐데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하다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부터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면 안 돼라는 게 좀 더 많이 주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물리적인 폭력은 가하면 안 돼. 근데 그건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나는 그 사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소녀들의 세계에서 뭔가 다른 룰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찍혔어 넌 내 밑이야 이런 걸 계속 가르쳐 주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뭐 찍혔어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싫어해.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도 널 싫어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정신 공격도 당해라 이런 거구나. 정신 공격이에요. 공격 도가 아니라 정신 공격. 그게 핵심이다. 아니 뭐 몸통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처박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아프겠어요. 제가 막 거기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아니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다. 정신 그렇죠. 공격이죠. 네. 그다음에 쪽지로 괴롭히기. 쪽지로 괴롭힌다는 게 이제 그 반에서 여기 학창 시절 얘기니까 네. 반에서 쪽지를 돌리면서 그 쪽지가 우연인 척 그 피해자에게 가게 하기.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자기 욕이 있다던가 뭐 쪽지가 잘못 갔는데 뭐 약간 요런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피해자에게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쪽지가 돌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보이잖아. 나한테는 근데 안 와. 그 쪽지가 나한테는 안 와요. 그리고 애들이 날 보면서 키득거리는 게 보여. 그 쪽지를 보고 웃고 또 돌려 어디론가. 근데 나한테는 안 와요. 그게 그런 거. 지금 두 분 다 당해 보신 거예요? 보기도 하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목격도 하고 소녀들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도 그런 적을 당한 적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왜 내가 적극적인 가담자는 아니지만 방관하고. 네 방관자도 나도 돼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같이 두 찍힐 수 가지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찍히는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저건 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룹 일이 아니면은 내가 가서 막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저 일이 벌어지는 거를 내가 중재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룹이 만약에 달라버리면 중재자가 된다고 나서면 그게 오드걸이 되는 건가요? 네가 왜가 되는 그쵸. 거죠. 그게 오드걸인 거죠. 오드거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두 그룹이 있어요. 오바다? 네, 그러니까 오버인 거죠. 나는 C 그룹이에요. A B 그룹이 그치, 아니고. 그치. 근데 C 그룹이면 저 A B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터치하면은 나는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월권이에요. 네, 네. 월권이다.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지. 그냥 그러면은 그럼 시그널이 C그룹에게 올 거예요. 야, 쟤 관리 좀 해라. 이런 시그널이 C그룹에 이게 와요. 국제관계랑 비슷하네요. 국제관계랑 비슷하네요. 내정 간섭 같은 그렇죠. 그런 거. 외교네 이거. 음. 그다음에 악소문 퍼뜨리기. 악소문은 이제 그 사연자분이 당했던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장례식장에서 셀카 찍고 쳐 웃고 있더라. 네. 이런 식으로. 악소문의 대상이 돼 보신 적이 있나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근데 딱 이거다 싶게,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만큼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비슷한 종류의 일을 보거나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분이 이제 어쨌든 저랑 사귀게 되면서 이 악소문 퍼뜨리기에 희생양이 된 적이 있어요. 여성들 그룹 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이제 아니 대표님이랑 사귄 게 왜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몰랐는데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한테 조금 마음이 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나는 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당연히 그게 일치하는 일은 잘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비극이 거기서 시작되죠. 항상 내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인데 난 그 여학생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시를 했네. 네. 근데 어떻게든 그 여학생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독서실에 다녔는데 같은 학교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 왜냐면 이제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여학생은 주변 친구들이 뭐 으쌰으쌰 했겠지. 네. 너 뭐 했는데 왠지 딴 그룹의 여자한테 내가 딴 여자랑 그러니까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악소문이 엄청 그렇게 돼가지고 그 한 2년 갔어. 2년 많이 갔어요. 힘드셨겠다. 심지어는 그 여학생이 사라지고 나는 계속 다니고 악소문을 퍼뜨리는 주체가 네. 된 그 여학생도 이제 계속 다니고 나랑 사귀었던 여학생 나랑 헤어지고 이제 그냥 안 다니는데 그때도 계속 그게 남아 있었어 거의. 그때는 기정사실이 됐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예.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떠올랐네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냐면 내가 이제 아까 그 악소문 때문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게 헤어지고 좀 지나서 나서 이제 다른 여학생 사귀었는데 네. 뭐 근처에 여고가 뭐 몇 개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제 그 여학생 사귀니까 이제 그 소문이
그냥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여학생을 만났잖아. 네. 그럼 이제 그 여학생은 이제는 원한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떠 있으니까 그 소문을 퍼뜨린 당사자가 없어도 예를 들어 나 쟤 너무 미워라고 이렇게 그 소문을 퍼뜨린 당사자가 이미 이제 마음이 없는데도 소문이 떠 있다가 소문이 그 자체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다가 그 남자랑 사귀는 저 여자 하면서 그 소문이 그 여자한테 다 다들러 붙는 거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그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라는 남자에 대해서 그래봤자 뭐 고등학생이 특히 나같이 소학교 나온 사람이 뭐 저기 이렇게 뭐 날라리였자 얼마나 날라리였겠어. 그냥 그 동네 그래야 다 독서실 다니고 뻔하지 동네 애들인데. 독서실 다니는 날라리가 그러니까 뭐 날라리겠어. 그게 뭐 날라리야.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런 소문이 퍼져서 분명히 어떤 여자애랑 사귀었는데 그 여자애도 내가 찬 것도 아닌데 내가 걷어차고 그러니 같은 여학교에 있는 또 다른 여자한테 또 마수의 손을 뻗치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교수님 그런 남자였어요? 마수의 손이란 표현 너무 왜냐면 똑같아요 고등학생 주제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얼마나 대단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외모가 뭐 무슨 조인성이나 샤인이었으면 그래 인정하겠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우리 장삼이사인데 그냥 어쩌다가 좀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혹은 그녀가 이렇게 받아주고 말고의 문제인데 그게 3년 동안 고등학생을 다니면서 한 2번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지고 마수의 손을 뻗쳐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들러붙는 거죠. 어느 학교 정복하고 다니는 남자. 근데 이게 더 속이 끓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과 달라서 남녀가 유별할 때다 보니까 네. 여고 남고 그리고 독서실도 여자반 남자반이다 보니까 저 소문에 나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세계가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아예 남녀공학이면 그나마라도 내가 뭐 하다못해 내 화를 화라도 풀라고 여자애를 잡고 야 너 일로 와봐라고 뭐 화라도 내겠는데 이건 아예 어디 유별한데. 분리가 돼 있어요. 학교도 다르고.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개입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악소문은요 많은 경우에 제 경우엔 그랬는데 뭔지 몰라요. 맞아. 악소문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뭔진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걸 나만 모르는 거지 내 그쵸. 소문을. 왜냐면 그거를 그 독서실에 다니는 여학생 중에는 남학생들의 여동생이나 누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누들이 얘기해 준 거야.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렇네. 많이 그런 건데 이를테면은 그게 뭐 대학교에서 당했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가지고 한 5, 6년 지난 다음에 동창회 호주에 유학 갔다 온 애가 너한테 그때 되게 소문이 뭔지 그때까지 얘기는 안 해줘. 너 그때 뭐 어떻게 된 거니? 나한테 얘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그래 너에 대해서 그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던 A가 내가 겪어보니까 쌍년이더라. 그래서 거짓말인 것 같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나에 나중에. 대한 소문은 뭐였는지 끝까지 말을 안 해줘. 그럼 왜 알아줄 실시간으로는 거 없다. 말을 안 해준 건가요? 시아버지 상가 이런 데서 만나서 너 고등학생 때 당장 말해줄 수도 있지만 당장 말해주는 건 위험하다는 건가? 당장 말을 해주면은요 그 악소문을 얘한테 이야기해준 애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 그룹 내에서 박쥐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삼성 엑스파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소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네. 그 정치 양상이 중요한 거네요. 네. 지금 그죠. 여기. 네. 아직까지 저 그거 어쩌면, 뭔지 몰라요. 뭐였을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거는 악소문을 창조하고 유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거를 과시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그렇죠. 피해자에게. 그다음에 또 이런 사례 선생님에게 이르기.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건가라는 생각도 남자로서 드는데 그 이르는 게 굉장히 묘한 지점에서 이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억울한 얘기를 하니까 억울한데 이를테면 이런 게 아닌데.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에게 이른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는 선생님한테 정말 힘든 경우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하소연 같은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한단 말이야. 내 A 때문에 좀 근데 이게 되게 여성 특유의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 형태로 얘기를 하면 왜 남자애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보통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꼰대고 이러고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진 잘 않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게 얘기를 나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한 감정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게 큰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한다든가 혹은 주시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애를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 지켜보고 있다. A 때문에 정말 힘들고 못 살겠어요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A가 피해자다. 그치. 이 그룹 그 집단적인 괴롭힘에 그다음에 눈을 기기 있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아까 그 계속 일상적이죠. 쳐다보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 치사한 모욕적인 그림을 그리기 뭐 이런 거 칠판에 슬쩍 그려져 있다든가 그 자기처럼 쪽지에 보이게. 그려져서 돌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발을 밟고 나서 우연히 청 미안하다고 하기. 그런데 그게 하루에 20번씩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안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여러 명이 할 할 수도 있죠. 네. 와 그런 걸 당한 소년이
쌍절곤을 연습해서 옥상으로 올려와 왜 하는 거지? 대한민국 고등학교 어쩌고 하면서. 그렇지. 족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사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그 강요하는 좀 억압적인 가치인데 그거를 여성들이 여성에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럿, 호어로 만든다는 거죠. 걸레다 이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청녀다. 하면 걸레다. 제 해프다. 아무 남자나 막 이러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무가치한 사람으로 음. 성적 가치가 좀 이렇게 가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그걸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아니 왜냐면 나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사귀었던 여성 네. 그 여성분이 바로 요 소문에 희생자였어. 근데 물론 반전은 있었지. 아 진짜요? 실제였어. 아 정말? 그 여성분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뭐 소문이? 이게 뭐 그러니까 걸레였다라는 소문 때문에 걸레가 실제 이런 표현은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 때는 남녀 관계가 이게 그렇게 해야 아마 고등학생 때 뭐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볼까 말까 이런 식 예. 이성 교제가 있던 시기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좀 열렬했군요. 그 열렬했다. 근데 뭐 그게 좀 뭐 설령 여기에서 워딩으로 되어 있는 거에 그대로 적용되는 수준에 네, 말하자면은 뭐 쟤 이 남자 저 남자랑 다 자고 다닌대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그 사람을 그럴 그런 권리는 방식으로 없지.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데 그럼요. 하지만 어른이 돼도 거기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죠. 그렇죠. 네. 이 근데- 모든 것이 저자는 너는 고립되었다. 집단의 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지점에서 솔직히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이런 거였구나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모호한 감정도 점점 생기는데 남자들은 솔직히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내가 안 맞고 몸이 안 아프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사람이 정신 공격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시의 대상이 되는 것의 공포란 어떤 거는 의미에서 차라리 한 대 맞고 마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 무시의 대상이 되는 것의 공포란 거는 좀 다시 물어보자면 이게 뭐며 이게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죠? 아까 이야기를 한 거랑 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제가 보기에 남성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세계를 구축하길 요구받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어도 뭐 저런 애가 뭐 자기 세계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억압받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성들은 세계를 수식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걸 요구받아요. 주체적인 존재가 그렇죠. 아니라. 네. 그건 뭐 모든 텍스트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는 여자니까 이를테면은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중재를 해야 와가지고 되고. 이런 시중을 들어야 하고 뭐 제사 때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여자들은 현명해야 하고 똑똑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걸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수식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을 요구를 받을 때 무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몸 안 아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세계가 분명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근데 여성들은 자기 세계가 되게 명확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거 나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회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은 세계랑 계속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의 관계들이랑. 만약에 그녀들에게 집단의 적으로 찍히고 고립되고 무시당하게 되면은 그런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혹은 누군가의 세계를 수식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당하면은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절하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각자 어린 시절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음악 들었어? 그럼 저는 클래식만 들었어요. 베토벤만 들었는데 보통 남자애들은 이런단 말이죠. 야, 너 뭐 들어? 하면서 이렇게 이어폰 확 뺏어가지고 이렇게 듣잖아. 그럼 이제 바이올린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새끼 클래식 들어? 이 재수없는 새끼 하고 던진단 말이야. 이어폰을. 그럼 뭐 저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듣겠다는데 뭐 어쩔 꺼져 막 야 저 새끼 클래식 듣는데 뭐 그래서 뭐 하면 넘어간단 말이야 그냥.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 클래식 듣고 클래식 듣는 거 다 알았어. 나는 대중가요 전혀 안 들었어. 그러면 근데 애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여성들의 사회에서 재수 없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재수 없죠. 그렇게 말이 그러니까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재수 없는 애가 남자들이라고 뭐 재수 없지 않다 이랬더니 재수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자기의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의외로 많고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 뭐든 하나만 되면 예를 들어 성적이 좋다든가 그러면은 대중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안경 쓰고 반장 네. 선생님한테 꼰지르면서 선생님 스파이짓 하는 남자애가 있잖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 이제 그런 애가 근데도 재수업 딴 애들이 다 재수없어 하는데도 네. 걔가 그런 일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선생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그 가치 때문에 자기는 존재 가치가 이미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로 자기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애가 예를 들어 그런 거 무시하고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다음 한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좀 놀고 좀 친하게 좀 지내야지라는 얘기를 한단 여자애가 말이지. 공부만 자꾸 해서 뭐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남자애들은 그 중에 하나만 클리어하면 그게 그래도로 바뀌어요. 그래도 얘는 공부는 잘하니까. 근데 요게 여자는 반대가 공부는 잘하는데 얘가 그래도 좀 그게 이런 식이 약간 저는 사실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지금 클래식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반 애들이 다 HT 좋아하는데 제키 좋아하는 여자애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건 당해야지. 네. 그건 당해야지. 운명이야.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얘는요 되게 뭔가 그게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거든요. 탄압받기 때문에. 그럼요. 예. 본인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기 김정은과 결혼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겨야지. 그런 거지. 남한에선 탄압받아요. 아니 근데 그게 이를테면 정말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그녀가 제키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키를 좋아할 뿐이야. 취향이에요. 클래식 뭐 펑크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제키를 좋아할 뿐이 똑같이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건 반대가 얘가 잘못 드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되세요. 클래식은 괜찮아요. 아이돌의 세계는 차라리, 험악해. 아, 그런 그렇지. 건가? 그럼 여기 예민해. 여기.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걔 체육복이 막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견되고 막 사물함에다 못 박아놓고 막 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도 좋아. 손재주가 있는 그렇다는 거죠. 소녀들이었네요. 그럴 수 남자들이랑 이런 게 다른 거지. 체육복을 훔쳤으면 내가 입어야지. 실용적 목적이 있으면 훔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소각장에서 불태우면 누구의 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한다. 네. 요런 게 바로 좀 그거예요, 남자들과의 어떤 다른 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어릴 때 여성 친구들이 많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주로 행동 양태가 약간 여성적이다 보니까 나도 사고방식이 약간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내가 만약 체육복 훔친다 그러면 난 태워버릴 거야. 왜냐면 거의 나에겐 절멸을 해야 된다라는 도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있거든. 근데 내가 이런 류의 회로의 사고방식의 얘기를 하면 남자들 세계에서 확실히 좀 이상하다 너무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해본 적도 있고 당해본 적도 있는데 보통은 서로 사이즈 맞는 애들끼리 서로 그런 걸 하죠. 근데 왜냐하면 입었는데 분명히 그 깨끗하게 빨아진 상태에서 내가 체육복 갖고 왔는데 다른 애 땀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내가 다시 보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 이제 복수해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일부러 체육복으로 안 갖고 온 다음에 걔 걸 훔쳐 입어서 일부러 내가 운동하는 거 싫어하지만 일부러 뛰지 운동장에. 왜 뛰어? 오줌 싸야지. 아니 근데 그게 봐요. 그러니까 당신 뭐야? 저기 거기도 오줌 싸야지. 지금 그 이야기를 애들 하신 변기 게 안에 넣었다가 그쵸, 빼서 그쵸. 이렇게 둬야지. 거기에다가 띄어가지고 땀으로 축축해져 있는 옷을 보면 기분이 나쁘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옷이 저기 구정물에 쩔어가지고 뚝뚝 젖은 채로 내 사물함에 들어있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나쁘겠죠. 되게 그렇게 몰입감을 만드는 느껴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남자들은. 뭐 화가 나고 이 새끼가 이런 게 아니라 난 엄청나게 미움받고 있구나 하는 무력감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그 차예요. 나 같으면 아마 미움 주려면은 방금 말했듯이 변기를 이렇게 싹 그걸로 닦은 다음에 그대로 그럴 수 넣겠어. 있죠. 그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장내영화 아까 얘기하는 거야. 장내영화에서 보면 어떤 캐릭터는 킬러는 확인 사살을 위해 죽어 있는 시체에 다가가서 머리에다 총을 박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기분인 거죠. 근데 그걸 굳이 남자애들은 안 박아. 아 죽었네. 그리고 끝나는 느낌인데.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죠. 쓰러지면 간 그래서 거지? 내가 아까처럼 야 그래도 가서 머리통에 총을 한 방 박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 사이에서 야 넌 좀 너무 무서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야. 실제 내가 많이 들었거든. 넌 좀 너무 그래.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크리피한 사람. 대표님은 얘가. 폭력적이지도 않고 몸도 약한 사람인데 넌 절대 그러니까 폭력적이잖아. 말하는 거는 오히려 폭력적인 남자들이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어둡게 말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거에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 방식을 생각하는 거죠. 방식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순히 왜 보통 이제 훼손을 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남자들이. 예, 상처를 낸다든가 네. 뭐 옷을 찢는다든가 네. 신발을 뺏는다든가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식으로 알고리즘이 돼 있냐면 어디가 가장 크리티컬한 건가를 연구한다는 거지. 그렇지. 심리적으로.
치명타를 쳐야 되니까. 어디가 단순히 배를 때려서 아픈 게 아니야. 지금 배를 때리면 좀 이따 명호씨 가면 되지.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서로 공평하게 속된 말로 다이다이로 끝나면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막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누가 팔이 어디에 베었어. 그래서 한 3cm 이제 나가가지고 피가 흐르면 보통 남자애들이 이런 거 자주 하죠. 다치게 한 애가 팔을 내밀죠. 너도 해? 아니 야 너도 똑같이 피 내. 그래야지 내 마음이 안 불편하니까. 그래서 피를 내. 그리고 또 매점에 가서 같이 사이좋게 라면 먹고 있어요. 변태 같은데? 네. 왠지 이렇게 해서 피를 서로 교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면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이게 단순함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여자들도 그런 단순함은 있어요. 그게 단순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그 CK 루이스라는 미국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이 남자애 키우는 거랑 여자애 키우는 거 차이 얘기하면서 남자애들끼리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싸우면은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가 내 장난감 망가뜨렸다면서 패고 나오면은 왜 팼냐? 장난감 망가뜨렸으니까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여자애는 장난감 망가뜨리면 조용히 아빠한테 와가지고 제 장난감도 내 거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가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장난감 망가뜨리면 울음을 터뜨리고 난 내 딸이 너무 무섭고 이렇다는 거예요. 공평하잖아. 아니 남자애들은 직접 하고 여자애들은 아빠라는 조정하는 거죠. 그죠. 아빠라는 더 권위자를 말하자면 정치를 하는 건데 소원술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 이 책에서는 그렇게 너는 고립되었다 나는 고립되지 않고 상대를 고립되기 위해서 혹은 그 과정에서 내가 주도자가 되든 방관자가 되든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 정치의 다양한 양상이 소개가 책에 되는데요.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상대가 삐지면 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내재돼 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는 신발을 누가 신고 왔는데 새로 산 신발 엄마가 사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이게 좀 유행해서 좀 떨어져 보이거나 좀 보기에 별로야. 그러면은 비속어를 좀 쓰자면 신발 진짜 똑같다 그러면 막 놀리거든. 그냥 놀리고 말거든요. 이런 게 우리 봐도 작가님 친구들 이상해. 그런데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소녀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말하다가 애가 운다 이제 이게 우리 엄마가 파출부로 나가서 하면 또 갑자기 좀 이따 놀리던 애들이 갑자기 좀 이따 맛있는 거 사줘. 그렇지. 미안해. 그 방금 신발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미인걸스란 영화 있잖아요. 퀸카로 살아나는 법이라고 한국에 보니까. 그 영화 재밌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정말 애들이 보기 유행 너무 아니고 진짜 못생긴 치마 입고 온 여자애가 있어요. 네. 걔를 보고서는 너 진짜 치마 예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퀸카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얘는 진짜 우리 할머니가 물려준 거야. 너무 신나서 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제가 저 치마를 입고 오게 만드는 거지. 뒤에서 비웃음을 당하도록. 비웃음을 계속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해자의 스킬인 건데 그렇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넌 어떤 것 같아? 얘가 어떤 단점이 있거나 오늘의 화장은 좀 별로라거나 하는 말을 솔직히 말할 수 없다. 그런 거를. 그런 것도 있고 그 만약에 삐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수습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약간 이 어색 내가 맨날 쓰는 거야. 정색 어색 결렬 이 단계 있잖아. 네. 이 정색 어색 결렬에서 정색 어색에서 결렬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다시 롤백하는 거를 나 사실 되게 그게 어렵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색을 해야 되는데 정색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어쨌든 참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색을 한번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걔는 또 실수인 줄 모르니까 또 내가 정색할 수 있는 똑같은 짓을 또 해. 내 방아쇠를 건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누적되면 알지만 사람이 아까 정색으로 끝날 거를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을 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거기 어딘가를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내 경험으로는 그거를 테크니컬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자기들도 몰라. 친하게 지내라는 몰라서. 거지. 친하게 지내라가 뭐야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좀 눈치가 없는 편이라 친구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저기 다른 친구 뒷담화를 깠어요. 뭐라고 깠냐면은 고등학교 때였는데 누구 되게 예쁘게 하는데 쌍수한 티 너무 많이 하지 않냐? 라고 했어요. 쌍수는 쌍꺼풀 수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친구랑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너 눈은 되게 예쁜데 쌍수한 티 너무 많이 나지 않냐고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걔 정말 예쁜데 쌍수한 티 너무 많이 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네. 모범 답변은 뭐인 거예요? 여자들의 정치의 세계에서? 뭘까?
그 진짜 이 책에 따르면 그것은 저는 모범 답안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이게 말을 부정을 나한테 해도 동의를 해도 지금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면? 말을 나한테 한 그 아이와 내가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키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면 걔를 까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얘랑 계속 말을 하고 얘랑 관계를 구축하는 거고 부정을 하면 걔를 아닌 것 같은데라고 아니, 하면은 이제 배척 부정을 아니면은 동의도 부정도 안 할 수도 아무것도 안 있어요. 그냥 웃고 말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국회에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면 정치가 엄청 세련돼질 것 같아.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양상들 또 이런 거 괴롭히는 소녀들은 걸리면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걸리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피해자 잘못이다라고 한다. 이런 거 피해자가 제가 왕따를 당해서 싼 애라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억울해도 미안하다고 해서 문제를 봉합한 편이 낫다. 이거는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딱 그 상황인 거죠. 잘 모르겠어 진짜 그 다음을. 그 피해자가 따지거나 호소하면 장난인데 뭘 그래라는 식으로 반응하기.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히 따져 묻지 않는다. 진짜일까봐. 진짜 제가 나한테 정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까봐.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아까 왜 그 얘기 있잖아. 학교가 좀 기이한 단체 네.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1년을 싫든 좋든 같이 있어야 벗어날 되는데 수가 없는데 그 공간에서 나랑 뭔가 불편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버텨야 되는? 왜냐면 어른들은 무조건 모두 60명이면 뭐 50명이든 40명이든 다 친하게 지내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룹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뭐 안 친한 건 상관없는데 얘와 불편한 상태로 여기에서 이 공간이 다인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냐면 제 친구가요 아들을 키우는데 네.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여자친구 생겨서 너무 재밌는 거야. 얘가 10살인데 근데 여자애가 고백을 했대 먼저 자기한테. 그래서 왠지 또 자기 아들이 잘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걔 여자애는 이제 뭐 우리 사귀는 거니까 뭔가 이제 따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얘는 오케이 하고 모든 친구가 똑같은 거야. 남자애가 역시. 그래서 싹수가 보이는데 이거는 바람둥이 기질의 싹수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자애가 좀 우울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랑 얘기를 했대요. 그 집 엄마랑 네.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래서 너 그럼 애한테 물어본 거지. 근원적으로 사귀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사귀면 다 같이 친구니까 사귀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고 둘째는 방금 그 문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얘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 반에서 얘랑 뭔가 어색하게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럼 다른 여자애가 또 그럼 걔 말고 다른 애가 이렇게 하면 할 거 같더니 갑자기 애가 동공지지면서 한 반에 걔 말고 또 다른 애가 너 좋아하면 어떡할 거더니 막 답을 못 하더래. 그러니까 걔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비슷한 생각인 상황인 이게 거죠. 남자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한 문제가 한번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복잡해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되는 건데 여기 아까 방금 여기에 저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친구가 모 배우를 좋아하게 됐어요. 최근 되게 인기 있는 잘생긴 모 남자 배우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에서 네. 나이가 어린 동년배의 여자애들이 그 배우를 좋아하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걸 보게 된 거죠. 자기 팔로우하거나 네. 이런 사이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알력관계가 이제 생겨가지고 한 명이 따돌림을 당하는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황이 정확히 이래서 자기는 보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걔네를 다 언팔해버렸대요. 더 이상 내가 나이를 30몇 살을 처먹고 이걸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 언팔을 했다는데 그걸 또 재방할 순 없지. 뭐냐면은 한 명을 욕을 해요. 트위터에서 퍼블릭으로. 욕을 하고 서로 멘션을 주고받으면서 막 다들 걔를 욕을 해요. 그러면 걔가 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씹어주는구나. 그러다가 또 뭐 그래도 걔랑 또 멘션을 안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되게 서로 약간 뜨문뜨문 멘션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대답하면 또 뭐라고 대답해 주는데 또 걔가 트위터에 뭐라고 쓰면 그걸 보고서는 정확히 걔를 저격해가지고 비웃고 놀려요. 걔가 그걸 보고서는 이거 내 얘기야? 라고 멘션을 주면은 아니 네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방식이죠. 똑같네요. 예. 정말. 네. 저 못 봐주겠어 다 언팔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이버로 불링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동맹 결성. 동맹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릿수가 정이라는 거지. 편이 없는 쪽이 잘못한 쪽이 된다. 내 말을 호소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기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럿이서 한 사람을 괴롭힐 때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책임이 n분의 1로 희석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두 편으로 맞서 싸울 때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편의 적이 되고 어떤 편을 들지 않아도 적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재자가 되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중재자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렇잖아.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양쪽을 중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에게 다 배척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어떤 점에서는. 잘못되면은 그 따돌림이 나한테 옮겨올 수도 음. 있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치열하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중재자를 택하는 아이가 굉장히 야망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중재자가 돼서 이 모든 주도권이 자기가 갖는 거야. 자긴 아, 착한 사람이. 국회다 국회. 자긴 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주의장.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는데 야망 없이는 못하겠다. 그러면 좀 진짜. 전까지는 당위를 갖고 여러 명에서 한 명을 이렇게 뭐 따돌리다가 중재를 하는 애가 둘 다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기 싫으면 나한테 붙어가 되거든. 그래서 중재자가 야망을 가지고 다시 세력을 재편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무슨 진짜 맞아요. 국회다 삼국지다. 국회.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 번 강조한 건데 경고나 신호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따돌림이 시작한다. 이게 따돌림의 코라고 하더라고요. 스킬에. 수많은 경고, 사례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전 경고가 없다는 거야. 너 더 이상 지키면 안 돼. 이런 게 없고 갑자기 시작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는 모른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괴롭히에 참여하고 있을 때 완연해질 때 비로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 무력감을 준다. 근데 뭐 왠지 이런 거. 짜증나는 갑자기 짜증나는 왠지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없었어요? 어떤 거? 그냥 진짜 없는데? 없어요? 네. 난 많았는데 난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새끼 왜 이렇게 짜증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악마 같은 마음이 막 치솟은 적이 나 많았는데 이런 거 알아. H.O.T의 캔디야.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려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 나는 그게 갑자기 그렇게 그런 느낌은 어. 들 수 있는데 이걸 실행에 옮길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렇지도 이게 않아요? 시작이 왜 갑자기 난다면 나는 이걸 좀 되게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해서 그걸 뭐 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괜히 갑자기 짜증을 낸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남자들끼리라고 해도 야 이게 오늘 뭐 교복 완전 웃기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짜증과 공격적인 마음이 글로 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러고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누가 받아주잖아요. 네. 그러네 얘 진짜 웃기네 하면서 깔깔깔 되는데 그러고 또 휘발되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기 뭐냐면 휘발되면 거기서 계속 고이잖아. 그 얘기가 고여버리는 거. 누가 또 그 말을 받고 하면서 그럼 이제 그게 애초에 처음엔 짜증났던 어떤 근데 알지만 공격적인 게 왜 그 권투시합 같은 데 올라갔을 때도 와와 하면서 막 더 자기를 막 이렇게 고양시키는 것처럼 네.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서 그런 식으로 그게 막 거기서 떠다니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래는 짜증나서 끝났을 얘기가 점점 나도 더 역으로 더 감화돼서 고양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형체가 생기는 거죠. 왠지 더 짜증나는 거야. 그래 원래 쟨 짜증난 애였어. 진짜 짜증나. 원래 그랬네. 맞네. 내 생각이 맞았네. 내 생각이 맞아. 쟤는 진짜 그런 애였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단 걔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걸어놓은 주박 같은 거. 맞아. 맞아요. 내가 나를 세뇌하는 거야. 주술을 나한테 거는 거지. 화내다가 더 화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끝내야 원래 되는데. 화내면 더 화나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나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경쟁심과 질투에 의해서 공격성이 유발된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죠. 누가 나보다 잘났나, 누가 나의 질투심을 유발하나. 이런 또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책에. 라이벌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접근해 대신 차지한다. 아까 그 키스 얘기. 이를테면 이런 거. 날씬한 거라며요? 소녀가 잔대매. 잔대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잠깐 홍 착오가 작가님한테는 있었습니다. 키스 이퀄 그거라서 그래. 날씬한 소녀가 나는 너무 뚱뚱하다고 푸념한다는 거지. 이를테면 그럼 이제 공격과 수비 일타쌍피라는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나처럼 날씬해도 뚱뚱하다고 푸념하는데 나보다 안 날씬한 너는 뭐냐도 있지만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 요거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예쁜 거를 마음껏 본인 예쁨을 이렇게 바라도록 교육을 안 받잖아요. 겸손하도록 끊임없이 누가 예쁘다고 얘기를 해도 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잘난 체하는 애가 아니라는 어필도 어.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뚱뚱하다고 자학할 정도인데 그럼 너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게 공수가 여러 다 가지가 들어가 막, 있다는 거지. 네. 자기 과거에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고만고만해서 그래. 어. 그게 아무리 억압하려고 그래도 자체 발광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쁨으로만 치면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쯔위 같은 애가 있다 네. 반에. 그러면 알잖아요. 그거. 알죠. 그냥 이미 접고 들어가 마음이. 하는 수 없어. 근데 너무 예쁘면 고만고만한데 그냥 우리 반에서 좀 이쁜 애.
남자들로 치면 고만고만한데 조금 공부 좀 더 잘하는 애, 뭐 조금 더 뭐 좀 조금 잘생긴 애 그런 느낌. 반의 원빈이 아니라 그냥 우리 더 반에서 반의 좀 신하균. 뭐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 그러면은 왠지 그게 걔가 약간 겸손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이라는 바운더리에 포함돼 있을 때 그쵸. 얘기를 그쵸.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또 찌위 같은 애가 나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그것도 엄청 미움받아요. 그렇죠. 당연 존연이 미쳤나? 근데 내가 목격한 바로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피지컬 뭐든 뭐가 하나 압도적인 거 네. 노래를 엄청 잘하든 그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근데 특히 외모 쪽에서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런 어. 애는 말하면 안 돼요. 나 예쁘지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솔직히 그런 애들은 나 사실 뚱뚱해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본 바로는 가만히 있던데 그냥. 부모들도 단속시켜. 널 난 그것도 내 넘어가지 주변에서 마라. 봤어. 애가 좀 될성 부르게 이게 네. 외모가 되니까 어른 입장에서 이게 어디 가서 그걸 티를 내면 안 너무 된다. 뽐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잘못하면 이제 그게 찍힌다 이거지.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눈에 띄는데. 그렇지. 그리고 따라쟁이로 찍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스타일을 훔친다는 뜻인데 응징받아 마땅한 도둑이 된다. 스타일을 훔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미국식인 거죠. 미국식인 거죠. 이 책의 아닌데? 사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럼요. 오. 그런가? 굉장히 근데 미국식이라는 싫어요. 느낌이 들긴 들었어. 나도 읽으면서. 이게 친구끼리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가 내가 오늘 입은 옷이랑 똑같은 걸 사? 이건 아니야. 옷만 똑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어릴 때 싸이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으면 아. 스킨 이런 거라든가 네. 왜 아. 그런 식으로 그건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건데 이걸 훔쳐가서 지가 또 젠척을 하는 거죠. 그 내 건데. 내 건데. 짜증나지. 그런 거. 그리고 상대의 성적 매력이 짜증날 때는 꼬리친다, 잡곡, 걸레 이런 그 남성 지배사회의 성모를 이용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꼬리친다라고 공격을 함으로써 꼬리를 못 치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좀 잘 꼬리치는 나가는 애로 남자애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럴 때 결국은 어쩔 수 없군. 정말 쳐야겠어. 느껴버렸군.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겠어. 지금까지 너희들이 목격한 내 능력치의 12밖에 안 돼. 나는 사실 스카우트가 깨지는 여자다. 풀파워를 보여주마. 그럼 너의 풀파워는 100인가? 후후후. 그것은 인간 세계의 기준일 뿐. 이러면서 10만 20만 스카우트 펑 이런 거 있잖아. 너도 꼬셔주겠어. 잘 나가는 소녀, 괴롭힘의 중심에 있는 그 일진, 우리말로 일진 소녀야말로 사실은 모두에게 감시받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수도 더 잘 보일 것이고 그러므로 실은 가장 노심초사한다. 이건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동의도 하지만 전 이것이야말로 좀 미국적이지 않나. 요거는 그 클로리스 미국적일 수도 영화에 있다. 나오는 딱 그런 느낌의 근데 좀 그게 미국적이지 않나. 뭐냐면은 노심초사하는 게 막 뭔가 남들 눈에 띄면 안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얕보이면 안 된다에 가깝죠 한국은. 예. 나는 이런 걸 해도 된다는 걸 얘네한테 계속 보여줘야 돼. 방심하면 안 된다구나. 그렇죠. 그쵸. 방심하면 안 네. 되는 거죠. 잘났는데 겸손한 모습을 애써 보여주는 걸 깜빡하면 게을리하면 소녀들의 어법에 따르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소녀가 된다는 거죠. 오드걸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응징당에 마땅한 내부의 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박근혜한테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도 이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박근혜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여성 정치인 중에서 이를테면 뭐 심상정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곱고 단아하고 어머니 가끔 같은 모습 좀 보여주는. 맹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조용조용하고 계속 겸손하게 말하고 이제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말을도 되게 나직나직하게 하고 이걸 사실은 사람들이 좀 원했던 게 아닌가. 한국에서는 미국도 아마 여성들에게 하는 건 되게 비슷할 텐데 한국에서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가 사실 이걸 요구하는 경향도 좀 있다고 여성스러운 생각해요. 모습. 근데 힐러리조차 사실 그 피해를 받았죠. 네. 사실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떨어질 때 여기까지만 보면 여자들이 아주 끔찍한 생물처럼 여겨질 법도 한데 여기까지 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여성 혐오 서적이 아닌 이유는 저자가 사회문화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이죠. 즉 사회가 소녀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길래 이렇게 되었나라는 거잖아요. 강요된 성역할, 뭐 평화적이고 온순하고 착해야 되고 물리적 폭력을 금기시해야 되고 이런 강요된 성역할 속에서 그렇다면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나 사람은 다 사악함이 있잖아요. 안에.
그러면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폭력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여성들의 소녀들 사이에 그 살벌한 정치가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분노라는 게 당연히 있는 감정인데 분노를 음. 표출하는 방법을 여자아이들한테는 가르쳐주지 않고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근데 부모와 교사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가? 요거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법하잖아요. 심지어 자기도 소녀였고 지금 소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성 교자마저 깜깜무소식인 이유는 뭡니까? 그게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자기들도 여자애들은 사이가 좋을 거라는 편견에 기초해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괴롭히는 애들은 선생님 앞에서는 엄청 친한 척하거든요. 손 꼭 그렇죠. 잡고 막 서로 막 허리 끌어안고 다니고 막 사실 얘는 이 상태가 너무 막 고통스러운데도 선생님 앞에서는 웃어야 되니까 사이 나빠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여자애 하나가 엄청 진짜 되게 심각한 화장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눈두덩이 퍼렇게 칠하고 뭐 입술 시뻘겋게 칠하는 그런 종류의. 저는 되게 너무 그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의 뭐 제 얼굴을 캔버스 삼아서 실컷 놀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그때 선생님이 뭐 너네는 뭐 중학생 애들이 화장하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되게 순진한 표정을 하고 왜요? 진짜 예쁜데 야 너 진짜 이 화장 지우면 안 돼? 내가 널 위해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 얘가 저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저를 괴롭히는 걸 알죠. 일부러 이러는 거 알아요.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그 화장을 확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확 지워버리면은 너랑 절교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는 그럼 폭력적으로 괴롭힘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본격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그럼 아니 좀 이상하게 했어도 야 너는 얘가 너 좋다고 이렇게 해주는데 넌 그렇게 짜증을 내니? 그쵸, 이런 그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감내하는 게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런 거를 잘 버텨가면서 이제 서로 관계도 이제 적당히 잘 유지하고 이러면 여자애들은 저러면서 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또 있고요. 근데 그게 또 선생님의 자기 합리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몇십 명씩 되는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미묘하게 지나간 데가 내가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그 애를 관찰하고 걔의 어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 선생님한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다 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일개 직업인일 뿐인데 네. 뭐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뭐 스승의 모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요구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그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딱 봤을 때 그럼 딱히 나빠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넘어가고 싶은 애둘러. 그리고 그런 저는 마음도 그것도 있는 있다고 거죠. 봐요. 선생님이 사실 모든 관계를 다 교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뭐 싸우던가 말던가 아니면 싸우면서 화해하고 이것도 이제 크는 과정인데 그걸 어른이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부딪혀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책 제목이 오드걸 아웃인데 네. 자, 여자는 튀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성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데 겸손을 어필하지 않으면 찍힌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학업이나 체육 뭐 이런 거죠. 어느 것 중 하나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면 이제 찍힘 대상 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튀면 안 되니까 그 소녀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고 배제하는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저는 되게 이런 애였거든요. 학창 시절 내내 튀는 애였어요. 오드걸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눈치가 없었고 그리고 책 제목에 따르면 아웃의 역사를 그렇죠. 아웃의 역사를 학창 시절 내내 쌓아왔는데 그런데 눈치가 없는 데다가 자기 세계가 엄청 강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전혀 숨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뭔가 조금은 잘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게 잘났다 너무 신나네 가지고 막 하고 다녔어요. 이게 나다. 이렇게. 그러면은 애들이 막 정말 싫어하고 막 되게 막 안 놀라 그러고 수학여행 때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서 가고 이런 애였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겪다 보니까 정말 꿋꿋하셨네요. 네, 꿋꿋하게 그래도 나는 잘난 척을 하고 싶으니까 잘난 척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타자들 사이에 섞이고 싶은 욕망보다 훨씬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일찍 본인에 대해서 정체성 확립이 되셨네요. 그래도. 근데 심지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트위터에 가끔 잘난 척을 하면 언팔이 우수수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이 세계는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계속 겪으면서 느낀 거는 기준이 딱 명확하게 이러면은 이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뭐 쟤는 예쁘니까 안 돼 뭐 내지는 뭐 쟤는 뭐 저기 공부를 잘하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면 뭐 다 배제 대상이죠. 있는 게 아니라 암묵적이고 되게 직관적으로 형성되는데 딱 봤을 때 저건 아니야 이런 게 직관적으로 그 형성되는데 느낌적 느낌으로 쟤는 좀 자기 세계가 세 보여.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엔 타인이랑 타협할 생각이 별로 없고 자기 세계가 강한 애예요. 그냥 밥 먹으러 갈래? 이랬을 때 나 오늘 별로 이러고 잔다든가 이런 애가 사실은 되게 첫 번째 타겟이고 아까 제키 이야기했잖아요. 다 네. HT 좋아한다는데 제키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는 애. 다들 떠물고 있으면 될 것을. 그러니까 제키가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쵸 거기. 그쵸. 다들 보아 욕하고 있는데 야 이번에 보아 그래도 앨범에 몇 번 트랙 되게 좋아 이런 이야기 그거 하면 어떻게 알아 니가? 그쵸. 욕을 먹는 거죠.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럴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런 거잖아. 아닌데? 이러면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애.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지키면은요. 여기에 있는 튀는 것들 있잖아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라고 해도 그 룰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어필을 하면은 괜찮아요. 룰 안에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 그쵸. 걔는 외려 누구나 좋아하는 애가 되죠. 네. 룰을 무시하고 룰을 못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룰. 네. 룰. 그게 되게 거스르지 만다. 암묵적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지키기 편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눈치빨로 알아서 다. 그렇죠. 눈치빨로 알아서 해야 되는 어디 거죠. 써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반대잖아요, 대표님. 그 남자들 우리가 남자로서 성장을 할 때 자기 세계가 강한 거는 추천사유잖아요. 이 사회가 남자애들에게.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세계가 너 정확하게 너 뭐 좋아해? 난 이걸 좋아. 이것만 할 거야. 그런 게 있는 걸 나쁘다고 하지 않잖아, 이렇게 남자들 사회에서는.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를 요구를 받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뭐 좋아하는데 뭐 좋아 A 눌렀더니 B 좋아 뭐 B 그 대답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지 자기 세계가 강한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 취미가 뭐니? 취미는 독서입니다. 뭐 쫙 그게 자기 이력서 쓰듯이 남자들은 또 그런 거에 능해요. 그런 스테이지 클리어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너 지금 당장 이 빈칸을 채워야 돼 하는 쪽면 그런 쪽으로 능하거든. 근데 그게 자기 세계가 강해져야라든가 부추긴다든가 자기 세계 강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강하다는 말을 제가 쓸 때는 어떤 그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의 표출에 대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표출할 것을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그런 걸 억압당했잖아. 남자애들이라고 뭐 그런 게 아니지. 그 남자애들은 예를 들어서 너 생각이 뭐야? 라고 남자애들은 우물쭈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빈칸을 채우길 원했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이 지금 그 말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 건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라고 강하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걸 뭐 어디서 읽은 책으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서적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건 찍히는 사회지. 그럼 걔도 응징당해요. 단지 선생님이 말하는 아까 그 여성들이 말하는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의미에서의 빈칸만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독서요. 그런데 갑자기 너 취미 뭐야 그랬더니 좀 엇나간 거. 새벽 3시까지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래버리면 너 뭐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너 취미가 뭐야 한데 만약에 뭐 기타 쳐 이러면은 어른들이 바로 뛰쳐나온다고 이렇게 독서나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영화 보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찍어로 누르는 방식도 굉장히 일직선이고 폭력적이었어. 무조건 그렇죠. 팬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결코 다르잖아. 다만 남자들이 그런 빈칸을 채워서 하는데 능하다 보니까 그냥 스테이지 클리어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 자기도 무슨 대답했는지 몰라.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각자 뭘 물어봤는지 뭘 질문했는지 그리고 뭘 들었는지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애와 어른은 결국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기시감만 있는 거야. 근데 난 제 적어도 취미를 알았다. 쟤와 이런 어떤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교양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 상담했다. 이런 또래 남성들 사회 내에서 자기 세계가 강한 걸 가지고 굳이 찍어 누르려고 서로 그렇지는 정치를 않죠. 하진 않는데 이를테면 또래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되는 애는 또래 여자애들 사이에서 배제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수용도가 높아요. 맞아요. 네. 그래. 그 이를테면 책을 읽는다고 쳐도 나도 수용됐는데 뭐. 남들이 이를테면 여자애들이 뭐 책을 읽는 여자애들이 있다. 근데 걔네들이 읽는 종류의 책이랑 다른 책을 읽는다던가 그 정도만 돼도 그게 되기 때문에 눈치가 있는 여자애들은 그런 책을 읽는다는 걸 숨겨요.
학교에서 안 읽죠. 학교에서 안 읽죠. 음. 애들끼리 뭐 이렇게 만화책 돌려볼 때 사실 얘는 문학을 좋아해. 음. 파우스트가 집에 가서 읽고 싶어. 음. 집에서만 읽는 거예요. 학교엔 절대 안 들고 오죠. 남자애들은 오히려 학교에 들고 오지. 자기 이렇게 특별한 걸 읽는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뭐 근데 이제 요즘으로 제가 치면 그걸 보여주다가 아웃의 역사를 그치. 배웠더라고요. 오드걸을 내서 아웃돼. 오드걸 아웃. 아 왜냐면 흔히 말하는 덕후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자들 치면 뒤에서 그림 그린 애들, 네. 만화 그린 어. 애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랑 특별히 이렇게 친하거나 뭐 걔들을 존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걔들한테 뭐 걔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림 못 그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있는 걸 뺏어서 그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뭐 그런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덕후네 이런 정도. 저자가 소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반감을 일으키는 소녀의 특징들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발췌를 한 거예요. 이게 남성 독자들한테는 뜨악할 수 있어요. 반감을 일으키는 소녀들의 특징이거든요. 똑똑하다, 진지하다, 강인하다, 독립적이다, 예술적 조예가 깊은 척한다, 책을 좋아한다, 고집이 세다, 요구적이다. 그게 내가 보기엔 다 좋은 거거든. 성장기 때 배워야 될 동목들이야. 제가 이걸 보고서는 그래서 내가 반감을 얻으신 거죠? 그랬구나. 다 있어 여기. 반대로 이상적인 혹은 완벽한 소녀상도 소녀상에서 또 발췌한 또 키워드들이 있어요. 남성 독자들한테 여전히 뜨악한데 당연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만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가식적이다, 멍청하다, 섹스를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는 걸레라더니. 조종하려 든다, 의존적이다, 나약하다, 유행을 잘 따른다, 남자친구가 많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연애한다. 이런 게 이상적인 소녀상에 포함된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우리는 이상적인 소녀상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김치녀, 된장녀, 어정관리녀잖아. 이게 이상적인 소녀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앞에 있는 건강한 소녀들의 특징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소녀들의 생각만 하는 특징이지 거죠. 사실 실제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바라는 게 아니라 사회가 실제로 바라는 거는요 아래에 있는 소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소녀들한테 우리는 되게 어떤 성적 매력이 있으면서도 몰라야 그 되죠. 남성들의 그런 걸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서도 모르면서도 사회를 수식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들이 김치녀, 된장녀, 어장관리녀를 혐오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여성들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그리는 김치녀, 된장녀, 어장관리녀라고 남자들이 막 욕하면서 그리는 그림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다 미녀들이다. 네. 예. 저 되게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절먹이라고 나쁜 표현이지만 그 왜 일베에서 나온 표현이죠. 네. 네, 그런 말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여성들을 혐오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여성들을 욕망하는데 그 여성들이 날 욕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몸매가 좋고 섹스를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의존적이고 유행을 잘 따르고 세련되고 나약해서 좀 지켜줘야 되고 무엇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랑 연애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성적 교환 가치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랑 연애할 수준이 되는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되는 여성인 거지 말하자면은 그 모든 공식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 사회가 원하는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인 거죠. 그거를 소녀들 사이의 관계성에서 이 관계성을 단절시켜 줌으로써 응징한다. 소녀들끼리. 경쟁자로 본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요 소녀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똑똑하고 진지하고 강인하고 독립적이고 예술적 조예가 깊은 여자애들은요 대체로 소녀들과의 관계를 못 맺고요. 자기들끼리 관계를 잘 못 맺죠. 아까 보면은 그 제가 퀸카로 살아남는 법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그 민걸즈랑 친해지기 전에 얘가 친했던 애가 딱 그런 애잖아요. 저기 고스룩 입고 다니고 메탈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여자인데 걔 지나가다가 여자애들이 걔 쓰레기통에 처박고 가잖아요. 막 그런 거죠. 걔는 일상적으로 여자애들이랑 관계를 잘 못 맺는 애인 거예요. 그 여자애들의 사회적 규범 이걸 잘 못 따르는데 이 후자인 애들은 사회적 규범을 완벽하게 따르죠. 그런 면에서 저자가 이 관계성에 소녀들이 중시하는 관계성 천착을 하는데요. 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좀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기 위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해왔다. 그 핵심이 바로 관계를 얻기 위한 비열하고 무자비한 경쟁이다. 여자가 경제력이 없고 평등 정신이 부족하면 신분 상승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 네. 예. 근데 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는. 예, 그게 그러기를 사실은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기대로서의 어떤 그 관계성 그렇죠.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소녀들이 소녀들을 서로 감시하고 배제하고 네네. 예, 잘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이 책은 사회문화적인 연원을 따지지만 모든 책임이 그런 문화를 만든 남성에게 있다고 하지도 않고 또 소녀들에게 책임을 씌우지도 않고 그렇죠. 다 같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관점인데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소녀들 더 나아가 여성들 안에 미소진이를 고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들 안에 미소진이라고 이야기를 여성들 안에는 다 미소진이가 있죠. 미소진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상인데 네. 미소진이가 없는 인종이나 사람은 그렇죠. 없어요. 우린 네. 다 내부에 그걸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미소진이는 여성들도 사회화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들의 경우에는 그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지금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미소진이를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5살짜리 여자애가 맨날 궁주 옷만 입고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걔가 맨날 궁주 옷만 입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치마를 입고 머리가 긴 걸 사회가 요구한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사회가 그런 미소지닉한 행동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착하거나 나쁘니까 남녀 떠나서 폭력의 총량은 소녀나 같은데 이제 양상이 다른 거라고 해야 될지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계측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사실 뭐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알겠지만 남성 소년들의 생존 공포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 표출 방법인 것 같아요. 화가 방식이. 났을 때 방식을 남자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분노의 표출이 한 번 억압된 후에 그것이 더 비열해지고 물리적인 폭력, 계산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거를 발현되는 게 용인이 되는데 소녀들에게는 그게 용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데 분노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되지 않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그게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음험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요즘 이런 사회학적인 관점이 요즘에 이제 많이 어른들도 알고 계시고 학부모들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최근에 재밌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네. 그게 과잉된 예인데 남자 아들을 키우는데 당연히 왜 폭력은 안 좋고 특히나 여성에게 폭력을 하는 건 정말 너보다 약하거나 너보다 작은 애를 때리는 건 안 좋아라고 애가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을 그렇게 키우다 네. 보니까 근데 여성에게는 이제 또 왜 자유롭고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이렇게 뭔가 치열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학년 그 정도면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네. 한 4, 5학년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맞고 온다는 거야. 아예 이제. 근데 이제 자기가 때릴 수 없는 애가 아닌데 여자애가 때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애가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서상으로 살짝 문제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때리면 여자가 울겠지. 근데 자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성은 또 이제 그 치열업해서 남자와 동등하다. 뭐 사실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해버리니까 걔는 개입증 그냥 한 건데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죠. 애가 와가지고 고민을 토로하더래 아들이. 그래가지고 너 학교 가면 여자애들한테 맞는다. 근데 여자애들 맞는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싸워서 물리적으로 쳐맞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가 일상으로 그냥 툭툭 때리는 거? 아니 이제 그런데도 아픈 거야. 아프죠. 아프고 그게 너무 많은 거야. 싫고. 하루 종일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할 때는 조금 자기가 짜증을 내면 많이 쳐맞는 거지. 여자애들 여러 명이 너 가지고. 때도 짜증이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남자애를 정말 이상한 남자애로 또 왜 만들어 버리니까 너는 여자나 때리려고 하냐? 너 지금 나 째려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도 또 그렇게 약간 됐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잘하는 거랑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2부에 할 건데 자, 이서영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이 책을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추천하고픈 이유는 추천사 한마디. 저는 아까도 제가 아웃의 역사를 쌓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는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자기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억 보정. 아니 아무리 보정을 해도 그렇지. 당의를 입히는 거죠. 네, 당의정이지 당의정. 다들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어린 시절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상처 있는 시기가 없고 다들 서툴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힘든 거 계속 했어야 됐고 순수함이 주는 그 잔인함 있잖아요. 네, 요구받고 그랬던 그런 상처를 입으면서 사실은 사회화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상처를 전신에 덕지덕지 붙인 채로 어른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뒤틀려 있으면은 뒤틀린 방식으로 사회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또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그건 쉽게 잊히지도 않고 그때 받았던 그런 외로움, 충격 그리고 모두가 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자존감이 하락했던 기억 이런 건 되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그때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유유상종이라고 제 친구들도 아웃의 역사를 쌓아온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건 되게 우리한텐 엄청 힐링 도서다. 그러니까 왜 그때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그때 왜 그랬는지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학적인 이제 페미니즘 도서로서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회가 여성들한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가 이제 막 사회화를 시작한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되게 노골적으로 잘 드러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들은 아직 되게 성숙해져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게 투명하고 프로세스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억압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책이 나온 게 진짜 읽으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종류의 불링을 당하고 불리는 있는 이제 괴롭힘. 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 당사자가 있다면은요, 읽으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그 외로움을 이 책은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만이 어릴 아니다. 때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인의 눈치 없으면 깨달았을까요? 적어도 내가 이래도 상관없다. 뭐 쟤네들이 날 괴롭히든 말든 나는 나에게는 저기 낯이 나길 날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책이 디펜스 매뉴얼에 기능을 해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외로웠지만은 나는 씨발 나의 길을 갔는데 근데 이 책을 읽었으면은 아 그래 씨발 나의 길을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소녀들이 이런 사유들을 많이 이제 반복함으로써 자기 탓을 돌리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고통을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0대 소녀들이 훨씬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한마디 해드릴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이 지금 계속 현재도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과거를 빨리 잊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털어내지지가 않는다. 네. 이런 건데. 털어내지지 않아요. 털어내기가 정말 그건 그냥요.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가지고 가되 그걸 내가 괴롭지 않게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거고요. 그리고 사연자분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나한테 못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 괴롭힘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유지하지 않고 사연자님의 삶은 그대로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소녀들의 심리학 책 속에도 보면은 이런 그런 걸 피해를 당했던 소녀가 그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당연히 끝까지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당했으면은 그거를 있다가 고등학교 때 복수를 해요. 남자친구를 그렇죠. 뺏는 방법, 아까 예. 그 키스하는 그.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잊지 우리나라에서도. 못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수를 해도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약간은 해소가 되지만 그때 당했던 그 피해에 대한 마음,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연자분이 상처를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피를 흘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저는 피를 흘릴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곡성 얘기처럼 그냥 제가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나는 영원히 알 수 없는데 근데 꼭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내가 너무 그랬나? 이랬나?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좀 그런 생각은 하는 게 복수를 할 때 네. 정말 도륙에 가깝게 그렇지. 하면은 확실하게 조지면 괜찮아요. 되게 풀려요. 아,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되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치유가 된다죠. 맞아요. 치유가 있긴 돼요. 해요. 치유가 되고 우리 사람이 그렇다니까. 허망하잖아. 그때 진짜 절멸 3대가 멸하게 그 예비까지 이런 식으로
이 동네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로 왜 그 올드보이 나오는 거 동서남북 어디서 네 시체를 잘근잘근 씹어먹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을 먹는 그 감이 오면요 이게 풀려요. 약간은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분이 난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옳지 역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지 나는.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화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화났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 되게 내 잘못이 하고 빠지는 경우가 저는 화가 안 났는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화낸 사람 아니고 난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화가 났고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기 이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분이 이걸 털어내고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은 자기 내부가 강한 분이세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조명해서 네. 교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내셨기 덧붙여서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러니까 난 약간 그런 류의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나마 마음껏 욕하고 저주할 수 있다.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가해자를? 학교 때였으면은 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혹은 이제는 좀 내가 이걸 소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지 말고 네네. 정말로 마음껏 계속 죽여버리고 싶은 만나면 진짜 뭐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 친구의 내 아들의 자식의 뭐 학부형으로 만나면은 넌 진짜 죽여버릴 거야라는 생각으로 절멸을 시켜버릴 거야 너의 자식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끝없는 그거를 되새김질 하셔도 된다는 거지. 나는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 그게 눈이 풀리지.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러지 맞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른이니까 그게 요런 생각이요. 아까 그 학생 때 어른들이 말했던 친하게 지내야지나 그런 그 메커니즘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냥 도륙해버리겠다. 마음속으로나마. 그러면은 그거를 상시 품고 있으라는 거지. 여기 왜 이 책에 보면 흑인 여성들은 그런 네. 거를 안 한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건 그녀의 본성들이 아니라 이미 흑인이라는 그분들이 소수자고 인종으로서도 이미 인종으로서 받는 게 이미 있는데. 그 뭐랄까 차별을 받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너의 그거를 절대 뭐랄까 하지 만만히 말라 보이게 만만히 하면 보이게 안 하지 돼. 말라면서 만약에 그런 차별을 받으면 대들어라라고 어른들이 오히려 그런 쪽 역으로 고양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어떻게든지가 내가 가보겠다라고 해야지 이걸 뭐 옛날 이게 지금은 이제 옛날 상처니까 이거 이제 다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동창인데 네. 만나면 내가 걔한테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이거는 정말 나중에 안 하는 해도 거예요.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야. 평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고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한번 가고 언제까는 씨를 말려주겠다는 생각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치유에 도움이 된다. 정신 건강에 맞아. 정말로. 그리고 만약에 반박할 수가 없다. 실제로 씨를 말리는 거는요 실제의 삶에서는 불가능해요. 그죠? 아시잖아요. 실제의 삶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이를테면 그 사람이 그때 잘못했다는 거를 다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걸 재공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참지 않는 건 훌륭한 덕목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왜냐면 참을 필요 없다. 멍 때리다가 당하니까. 근데 만약에 마음속 리프레시하면 그런 순간이 올 때 네.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 말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요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옛날 저기 메를린? 아도왕의 마법사? 그러니까 멀린이죠. 멀린의 그 마법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이유가 모두가 마법을 믿지 않아서라는 담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잖아요. 그럼 아마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솔직히 경험해봤어. 정말로 끝까지 미워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요. 진짜로. 존재 자체를 지워지게 돼. 아예 하얗게 불태워라. 그러니까 완전 그게 연소시켜라. 연소가 아니라 내가 응징하는 느낌으로 사라져. 마치 내가 얘 마법이 있어서 얘 존재를 지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어느 순간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이게 내가 뭔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드디어. 기분이 들어요. 그럼 걔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저는요 읽으면서도 아까 생각한 건데 이 사람은 진짜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쌍년이네요. 네. 나쁜 사람이에요. 사연자분의 가해자. 네. 네. 아마도 다시 만나면은 아마도 또 다시 이런 애매한 언사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집어서 얘기해도 돼요. 내용 말고 의도에 답하세요.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좋습니다. 너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뭐니라고 다시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 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불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웹툰이 있어요. 아직 완결이 안 났는데 김계란 작가님의 공복의 저녁 식사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이게 중학교 소녀와 소년들 사이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킹카이 여자아이가 나오고 누군가를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보면 정말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웃으면서 아니라고 딱 소녀들의 심리학이 남자분들 잘 몰라서 궁금하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레이첼 시몬스의 네.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소년의 심리학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음. 만약에 이런 류의 공포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당사자가 됐을 때. 근데 물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강박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에 나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남자들이랑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면 이게 질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강점이 뭐냐면 내가 좀 생각이 어둡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싸운다라는 건 나랑 얘랑 목숨이 안 끊어지나 해서 코피가 나고 가부가 갈리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가 절단하든 이 새끼 눈알이라도 하나 뽑겠다는 생각을 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샤프로 눈을 찍든 뭘 하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잘라지더라도 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마음속에 거기까지 상상을 하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갑자기 자유가 온다. 안 무서워. 진짜. 왜냐면 그전에는 맞을까봐 무서워.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어차피 맞는 거니까 그럼 너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겠어라는 걸로 생각하면은 근데 요 생각 물귀신 작전이지. 만든 건 디폴트라면 같이 망가지겠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숨 걸고 해보겠다면 너도 성하진 못해라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더라고. 가해자도 그리고 함부로 못해. 그걸 한번 겪고 나면. 근데 그게 태도에 나와요. 아니, 그렇게 그게 한번 근데 하면. 사람마다 달라서 약간 저는 우화병이 있는 편인데 격조 있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사고를 거기까지 한번 돌리시면은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이나 눈빛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류의 불링을 상대가 느끼지. 불링을 했을 때도 상대가 느껴요.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갑자기 내가 분명히 얘보다 싸움 못하는 애인데도 얘도 느낀다고. 이게 뭔가 주춤해. 어쩔 수 주춤하는 없어. 느낌이 그 공기를 있어요. 느끼기 때문에 언어는 왜냐면 안 실제로 되고. 남자애들로 치면은 남자들 봤거든. 미친 반에 상또래 같은 공부 잘하는 애가 원래. 샤프심으로 머리 찍어가지고 애를 골로 보내 이런 건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그건 우리 룰끼리 그 정도까지 안 가는데 그런 뉘앙스 갑자기 나오는 순간이 있다면 미친놈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지. 미친놈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 사연자분 그래도 죄송합니다. 미친년은 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특별 게스트 이서영 작가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